예, 지난 주말에 가장 뜨거운 이슈 두 가지였죠. 하나는 문다혜가 사고 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재명이 본격적으로 탄핵 발언을 시사를 했죠.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탄핵 발언을 시사하면서 주말에 상당히 뜨거운 그런 논란이 된 쟁점들이 있었는데요. 자, 문다혜, 사고 친 문다혜 이 문제부터 먼저 시작해 보겠는데요. 일단 음주운전 영상 먼저 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새벽 2시 21분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서울 이태원의 골목길을 비틀비틀 걸어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인데 캐스퍼 운전석에 올라타더니 10분쯤 후 차를 몰고 갑니다. 앞서 다혜 씨는 그제 저녁 6시 51분쯤 이곳에 주차한 뒤 미쉐린 가이드에 나오는 소고기 맛집에 들어갔습니다. 차는 7시간 30분 정도 같은 자리에 있었고 그동안 문 씨는 식사와 음주를 한 걸로 보입니다. 다혜 씨는 일방통행 골목길을 빠져나온 뒤 약 170m를 이동하다 빨간불을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뒤 멈칫합니다. 그러다 어제 새벽 2시 51분쯤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예, 지난 5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새벽 3시경에 만취 상태로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비틀비틀거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영상에선 자세히 포착이 안 돼 있지만 차량을 탔을 때 얼굴을 감싸면서 막 흔들흔들하는 모습까지 있고요. 영상 중간중간에는 차량이 우회전 차량인데 좌회전으로 가야 될 차가 우회전에 있으면서 좌회전으로 가는 장면들 곳곳이 나옵니다. 택시하고 부딪히려고 하는 장면이 나왔다가 결국은 나중에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었죠. 서울 용산경찰서 문다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일단 입건을 했는데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끝날까요? 뒤에서 한번 다른 더 강한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도 다뤄볼 텐데요. 일단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현재 용산경찰서는 입건을 했습니다. 오늘 용산경찰서에 오전에 문다혜 씨가 출석을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사건 어떻게 보는지를 먼저 우리 송원재 대표님 모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송원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아까 영상 보셨는데요. 영상에 자세히 보면 한번 다시 한번 영상을 한번 잠깐만 첫 장면만 앞에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아까 그 영상이요. 자, 예, 다시 한 번만 좀 한번 보시죠. 저기서부터 오죠. 자, 비틀비틀거리는 영상이 나옵니다. 비틀비틀거리죠, 문다혜 씨가. 자, 비틀비틀거리다가 차를 타고요. 저 차를 타고 이제 일방 통행의 도로를 가게 되는 장면인데요. 저 영상 그리고 차량에 어쨌든 사고가 나는 사태까지 이루었고 중간에 차량이 가면서 사람을 치려고 했다가 사람이 피하는 장면들이 두세 장면이 나옵니다. 자, 저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가끔씩 차를 몰고 가끔씩입니다. 저 용산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굉장히 위험하게 차를 모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고 있을 때는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 우리 용산은 솔직히 이야기에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술을 마셔서 운전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 저기 마약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용산 경찰서에서 가장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마약 수사였거든요. 예. 제가 이 말씀부터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마약 수사팀을 문재인 정권 때 없앴어요. 예.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복원시킨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용산 우리 참사가 있었을 때도 그걸 가지고 이상하게 왜곡을 해서 이야기를 하던데 저 지금 영상이 제가 오늘 아침에 이 페네마이크에 나오는 제가 나오는 장면도 CCTV에 여러 번 잡혔을 거예요. 지금 CCTV에 모두 잡히지 않습니까? 그 술이 취해서 비틀거리는 모습들이 그대로 다 나와요. 저 지금 음주운전이 이건 추측입니다만 생활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그 매부터 이게 처음이 아니고 다반사다. 저 지금 술을 마시고 아주 자연스럽게 비틀거리면서 차에 가서 운전을 하고요. 예. 거기 그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저 부분은 저 그대로 좌회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택시에서 뒤에서 받치지 않았다면 저게 지금 안 드러날 수도 있거든요. 예. 지금 그 행인을 치려고 한 부분이라든지 좌회전을 하는 부분을 보고 있자면
아찔할 정도로 지금 그 도로에서 무슨 무법자처럼 지금 운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굉장히 지난 주말에 많은 이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던 대목입니다. 예. 문다혜 씨의 차량 아까 영상을 봤는데 사진 한 장 있으면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습니까? 아유, 이렇게 많이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댓글을 통해서. 저 차량에 이렇게 보면 지금 저 캐스퍼 차량이 보이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런데 저 오른쪽에 지금 오른쪽 우회전하라고 하는 차선에 지금 있잖아요, 차가. 그런데 저 차가 이제 좌회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영상에서 나왔던 한 장면인데 저 정도 차선도 구분을 못하고 지금 가다가 갑자기 좌회전으로 뛰어드는데 이제 차량이 부딪히려고 하는 장면까지 나오는데 우회전 차로에서 좌측 방향 지신을 타고 켜고 좌회전하는 모습이 이제 영상에도 잡혔고 요 사진에도 지금 있는데 저 정도 되면 정말로 만취 상태에서 뭐 결과적으로는 그 택시하고 부딪혔지만 실제로 사람을 상당히 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운전 경로를 사진으로도 보여주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과거에 했다는 말, 이 살인 행위와 같다라는 말이 다시 송환이 된 건데요. 그 음주운전 자체, 저 지금 그 영상을 보시면 음주운전 자체도 거의 만취 상태예요. 이 지금 음주 알코올 이 측정 나온 것 보면요, 이 만취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 저렇게 운전을 했다라는 게 아찔한 장면입니다. 아찔한 장면이고요. 지금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게 음주운전 자체도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다혜가 그동안 검찰에 수사가 있을 당시에 반응이었어요. 문다혜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반응이 굉장히 거칠고 국민들이 보기에 이 굉장히 적절하지 못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제 음주운전 이 사고까지 난 겁니다. 사건까지 터지니까 이제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국부터 시작해서 이 문재인 정권 민주당 쪽에 많은 사람들 이재명까지요, 이 사법 리스크에 걸렸을 때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 헌정사에 모두 공직자가 사법 리스크에 걸리면 이 자신의 그 혐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요,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고 하고 자신의 그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공직을 떠나서. 근데 조국부터 시작해서 이게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검찰을 공격합니다. 검찰을 때려잡고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일일이 굉장히 거친 말로 이 반격을 합니다. 예. 문다혜도 그렇게 했거든요. 문재인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그것과 대비가 되면서 이 음주운전이 터지면서 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어떤 사람의 이 본색이 다 드러나는, 소위 말씀드려서 이 딱 걸려든 이 형국이거든요. 이 문재인 문다혜가 뭐 아무런 지금 말도 못 하고 있는데 문다혜가 이런 소리까지 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있을 때 뭐 자기를 짓밟고 뭐 절여밟고 이랬는데 검찰이 자기를 짓밟는 뭐 자기는 그런 신세다, 또 참지 않겠다 더 이상, 뭐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그래 뭐 안 참는 게 음주운전이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이런 반응의 문제입니다. 이 문재인과 문다혜의 반응요. 문재인과 문다혜의 반응이 다른 게 아니었거든요. 예. 지금 이 아빠와 딸이 반응이 같았거든요. 오죽했으면 저렇게 되겠느냐. 지금 뭐 솔직히 나이가 40이 넘었지만 그래도 어느 집안의 딸 아닙니까? 누구나 뭐 자식을 키우는 입장인데 이게 지금 아버지와 딸이 하는 행태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이 분통을 터뜨리는 겁니다. 저 집안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지금 그게 크든 작든 자기가 문제가 생기고 되면 이 겸손하게 겸허해질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뭐 말만 하면 별건 수사고 말만 하면 뭐 먼지털이고, 그러면 전직 대통령을 지금 수사하는데 그 가족을 수사하는데 그 수사에 뭐 만전을 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태도에 대한 지금 그 국민들의 반감이 더 가중된 것이죠, 지금. 예,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다 택시와 부딪혔죠. 그래서 택시 운전사가 이제 부상을 입었고 당시에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서에서 당시에 나와서 용산경찰서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음주 측정을 했는데 문다혜 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로 나왔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이라고 하죠. 0.14% 정도면 술을 어느 정도 통상 마셨다고 보는 겁니까? 떡이 된 겁니다. 떡이 됐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기준으로는 소주 4-5잔 마시면 예. 뭐 지금 기준 우리 그 음주운전 기준을 넘어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 병 마신다 이러는데요. 그게 이 사람마다 달라지거든요. 이제 음주 그 알코올 측정을 하면 그래서 그 이상 뭐 이 2배 이상 되는 것 아니십니까? 이렇게 되면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다. 뭐 소위 만취 상태다. 예,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 저 문다혜 씨가 4일이죠. 4일 오후 7시에 미쉐린 가이드로 선정된 소고기 전문점, 고급 소고기 전문점에 갔다 그러죠. 오후 7시에 들어갔으니까 새벽 한 2시 몇 분까지 봤더니 술을 먹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뭐 음식점은 11시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 음식점은 11시면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차례 또는 2차례 정도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서 다른 무엇을 했다는 것인데 장소가 바로 이태원 해밀턴 호텔 근처입니다. 이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이태원 압사 사고가 있었던 장소이죠. 또 이번 달 10월은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이태원 압사 사고가 있어서 참사가 있어서 추모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런 장소, 우리 기억 속에서 아픔이 있는 장소에 가서 또다시 이태원 해밀턴 호텔에서 새벽에 만취 상태로 가 있다. 용산이 왜 이태원에 갔고 누구를 만날지 만났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좀 궁금해진 대목이긴 해요. 예. 뭐 근데 뭐 그런 내용까지를 참 그 누가 만나서 저렇게 요즘 새벽 3시까지 참 술을 마시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예. 용산은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요. 또 뭐 그 참사 이야기도 하셨는데 참 그런 것까지가 이렇게 오버랩되는 상황입니다. 그 문다혜가 지금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저렇게까지 긴 시간 동안 문다혜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문재인도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지금 누구라고 제가 지금 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수사를 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지금 문다혜에 대한 수사, 문다혜에 대해서 지금 압수수색한 물품에 대해서 다 이제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그 휴대폰도 깠어요. 지금 검찰이 다 확보를 한 겁니다. 문다혜에게 본인이 나와서 검찰에 와서 입회를 해도 좋다라고 했는데 문다혜가 변호사만 보냈어요. 이제 문다혜 소환이 뭐 곧 소환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 문다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리가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단순하게 문다혜에 대해서 뭐 아빠가 뭐 조금 생활비를 주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뒤에는 지금 굉장히 큰 것들, 이 검찰은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당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어떤 개인적인 비리의 핵심입니다. 이게 지금 문다혜와 연결된 것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수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맞지 않고요. 문다혜가 자기 관리를 제가 뭐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심합니다만 이 문재인의 참 아픈 손가락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부산에서 고등학교도 다니다가 이 중단이 됐고 일본에 가서 대학을 다니게 됩니다. 뭐 그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있는 건데 하는 행태를 전 국민들이 이번에 보셨거든요. 아 굉장히 성격이 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 참 뭐 좌충우돌 성격이에요. 성격이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걸로 보면 문재인 성격보다는 저 엄마 쪽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고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는데 그게 부적절한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참 문재인 부부에게는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었다. 그런 게 지금도 계속된다. 거기에 지금 문재인과의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요. 그 많은 일들이 지금 발생을 했구나. 라는 것들이 지금 검찰 수사로 드러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거기에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뭐 정말 이건 사건이죠. 이 사건이 발생을 해서 이제 다 문다혜에게 문재인에게 그 부분을 사람들이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데도 반성이 안 된다는 말이냐. 지금 곧 검찰의 수사 결과도 나오게 될 겁니다. 문재인도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아야죠. 이 지금 문다혜에 대한 문재인의 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문다혜는 내용의 전체를 모릅니다. 저 내용의 전체를 아는 사람은 문재인이거든요.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직 대통령이 가족이 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걸 묻고 있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이 자기에 대한 관련된 가족의 비리가 나왔는데 거기에 자기가 사실관계를 밝히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법적으로 잔꾀를 부리고 법꾸라지처럼 행태를 벌이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쌓여서 지금 이 음주운전 부분에 폭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정현님 고맙습니다. 이거 이제 차량 문제를 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당시에 문다혜 씨가 몰던 차량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소유하던 차 캐스퍼 차량으로 알려졌죠. 2021년도에 광주 일자리형에서 차량으로 생산된 차량이라고 하죠. 경차로 알려져 있는데 그 차량을 지난 4월, 올해 4월에 문다혜 씨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부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다혜 씨가 이 차량을 넘겨받은 뒤 올해 8월 제주 한 경찰서에서는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해서 차량 압류 조치를 받은 바 있다고 하는 것도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차량을 제주도 별장에 살면서 차량을 쓴 것으로 보이는데 과태료 안 내 가지고 차량 압류 조치를 당할 정도로 평소에 법을 무시하는 게 이게 일상화되어 있네요. 과태료는 받을 수 있지만 보통 압류 조치를 당할 정도로 방치하지는 않잖아요. 과태료를 누구나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과태료를 받는 경우는 있어요. 예. 이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그걸 해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일상적인 우리가 생활을 엿볼 수 있죠. 그다음 저 캐스퍼라고 합니까? 저 차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예. 그때 또 참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문재인이 뭐 이 차를 직접 구매를 했다. 또 타고 다니는 모습이 온 방송에 나오고 이랬어요. 그건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지원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저 차를 문재인이 뭐 어떻게 처리를 했나 저도 사실 궁금했었는데 저걸 뭐 양산으로 가져갔나 뭐 보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차를 저런 차를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쓸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경호차가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저걸 어쨌나라고 봤더니 문다혜에게 저걸 준 거예요. 이제 그걸 문다혜가 줘서 문다혜가 제주에서부터 지금 서울 이렇게 사용을 해 왔던 것으로 이렇게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참 그 압류가 돼 가지고 되어 있다라는 것도 지금 다 드러나 있고 한 부분이어서 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문재인이 문다혜에게는 참 아낌없이 다 퍼준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 아픈 손가락이란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 남편이요. 그 직장을 잡아주기 위해서 뭐 문재인이 지금 검찰의 수사에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뭐 직접 청탁을 직접 했다는 부탁을 한 것, 그 직접 부탁하지 않았다라는 걸 문재인이 지금 자꾸 이야기하니까 검찰이 그 흘린 거거든요. 예. 아니다, 직접 부탁했다. 게임 업체 마찬가지고 지금 타이스타제 마찬가지거든요. 그다음 그 태국 갈 때 솔직히 민주당 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거 태국을 가는 건 굉장히 경호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예. 그 국내에도 이스타제 회사가 있습니다. 그 같은 회사가요. 이상직의 회사가. 저 때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뭐 이혼 이야기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으로 이 문재인이 문다혜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왔고 문다혜의 행태가 어쨌다라는 게 지금 이제 한 방에 이 음주운전으로 한 방에 다 드러나는 셈입니다. 근데 저 차량 캐스퍼 차량이 문재인 소유였다가 문다혜에게 넘긴 것이 지금 알려지면서 기존의 사건, 그러니까 서창호 씨 특혜 취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그간에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에 뇌물수사 혐의를 부인하면서 우리는 생활비를 지원한 적도 없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임대료 정도를 준 거다 그랬는데 이 차량이 넘겨진 걸 보면서 뇌물 혐의 적용에 있어서 경제 공동체, 뭐 공동 운명체 이런 게 하나로 엮이는 증거가 또 하나로 드러났다 이런 이제 분석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책 그 조르바를 그 쓰신 분이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지 말고 그에 비해 그 다리라고 하시는데 예. 뭐 그 말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의 입장에서 우리 흔히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그 말씀을 표현을 쓴 거고요. 조르바님 제가 잘 알겠습니다. 지금 문재인이 이 경제 공동체를 끊기 위해서요. 네. 그 자기가 생활비를 준 것이 아니고 임대료를 줬다라고 했어요. 지금 문재인이 국민들이 지금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요. 문재인의 저런 태도입니다. 사실 문다혜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직접 비난을 할 수도 있는데요. 문재인의 저 태도가 딸로 이어지고 있다. 조르바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이 지금 문재인이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검찰은 지금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 계좌 추적까지 다 했거든요. 그 어떻게 임대료가 같다면 그렇게 몇 년 동안 그 집은 가끔 사용했거든요. 그 800만 원이 간 부분도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거 아니거든요. 지금 문재인이 이 장난을 치는 겁니다. 이게 검찰이 그 뇌물죄로 지금 압수수색을 했어요. 예. 제3자 뇌물이 아닙니다. 뇌물죄와 제3자 뇌물에서 또 차이 하나가 있는 것이요. 이게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예요. 이 뇌물죄는 구체적인 청탁이 없어도 바로 혐의가 인정됩니다. 우리 포괄적 뇌물 개념이라고 하죠. 예. 제3자 뇌물 문재인이 이 부분을 파고드는 겁니다. 자기가 청탁하지 않았다. 경제 공동체 아니다.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그렇다면 청탁한 부분을 공개를 한 겁니다. 그다음 경제 공동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다혜 관련해서는요. 문재인 부부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많은 이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게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 공동체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 뭐 증거가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이 문재인이 반박도 제대로 되지 않고요. 문재인이 반박하고 있는 띄엄띄엄 반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제가 보기에는 전주지검 지금 웃고 있어요. 이 내용 다 알고 있고 다 파악했거든요. 문재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걸 피해 보려고 법적인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지금 더 지탄을 받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관련 발언도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문재인 관련된 발언 영상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 2018년 10월에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당시에 제 기억에는 윤창호 씨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윤창호 씨가 사망하는 그 사건 그 시점으로 기억하는데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살인행위이다. 여기다 뒤에다 붙였죠. 재범 가능성도 높아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초범 음주운전자도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었는데요. 문재인 저 발언 영상을 볼 때, 자 문다혜의 이 음주운전 사고 이 사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아빠의 말대로 아주 엄중하게 처벌을 해서 교육을 해야 되고요. 저게 사실은 그 아주 경미한 접촉 사고였다라고 하지만 저게 정말 큰 사고로 일어날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저 지금 영상을 보자면요. 예. 그 음주운전에 대해서 지금 뭐 문재인 쪽 또 민주당 쪽 전혀 이 메시지를 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뭐 잘못된 행동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문재인 민주당 쪽 곧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오늘 내일 이 새로운 또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 부분은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이 문재인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검찰 수사와 이 국민들의 정서에서 아주 뭐 최악의 경우를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문다혜 씨는 저 사건에서 음주운전 면허 취소는 뭐 그게 물론 당연히 음주 면허 취소가 되겠는데 오늘 용산 경찰서에서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때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인가 이것도 주목해야 될 사항인데요. 일단 용산 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위반으로 지금 입건을 했는데 자,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고의적이든 아니든 음주운전 치상죄로
이 음주운전 처상죄 적용을 해서 법적으로는 엄정 처벌이 필요하다. 또 엄정 처벌이 가능한데요. 음주운전 처상죄를 적용해야 된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이 있죠. 거기에 음주운전 처상죄가 있는데 이걸 적용해서 중형을 내려야 된다. 이런 정도의 범죄 행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적용해야 일단 될까요? 그 택시 기사가 목 부분에 그 부상을 당했어요. 네. 그 부분까지 되어 있고 지금 음주 측정까지 했고요. 모든 것이 되면 이게 특가법상 그 지상으로 음주운전 지상으로 가게 되면 이건 뭐 1년 이상 징역, 벌금도 1,000만 원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엄중합니다. 예. 이 집 전 국민적인 관심이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엄중한 상태로 처벌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경찰에 조사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어제 내내 이것 가지고 지금 조율을 했었거든요. 오늘 받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 언제나 이게 바로 직접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오늘 경찰 조사를 받고 나면 경찰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은 그렇게 뭐 시간 끌 것도 끌 내용도 없고요.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또 문다혜에 대해서 경찰 검찰 조사 이야기인데 검찰 소환도 지금 임박해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도 고소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의한 법률 음주운전 치상죄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아주 중형이죠. 당연히 사망에 이르면 피해자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걸로 지금 특가법에는 법률이 있습니다. 아예 법에 음주운전 치상죄 이런 게 있는 것이죠. 위험운전 등 치사상 이렇게 법률상으로는 돼 있죠. 그래서 중형에 처해지는 사건으로 경찰이 수사하고 기소를 해야 된다. 이건 뭐 너무나 명백한 사항이죠. 이걸 단순하게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으로 처분을 한다면 이건 특혜 사건이다. 용산경찰서가 문재인한테 특혜를 준 것이다. 당연히 이런 논란에 휩싸이겠죠. 그 사항은 진행된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요. 음주운전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만으로는 절대 갈 수가 없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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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운전 등 치사상의 죄로 가야 된다. 자, 징역형이 나와야 되는 당연히 기소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가 알려진 이후 인터넷에서 비난 댓글이 굉장히 많이 쏟았어요. 저도 주말에 여러 가지 댓글을 많이 봤습니다. 한번 댓글들 몇 개를 한번 보면서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 오늘 아까 우리 송원재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내용도 여기에 좀 있습니다. 보니까 참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치더니 그게 바로 술 처먹는 것을 안 참는다는 거였어. 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었어. 참지 않겠다. 문다혜가 얘기했는데 그게 술 처먹는 거였냐 이런 재밌는 댓글 달으신 분도 있고요. 음주운전은 상습임. 이번은 운 나빠서 사고 나서 걸린 거겠지만 한두 번은 아닐 거다. 문재인 백을 믿고 얼마나 법을 무시하고 살았을지가 훤히 보인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던 문, 너희에 따른 잠정살인자였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받으라 이렇게 해주셨고요. 다음 한번 댓글 볼까요? 애 엄마가 새벽 3시 이태원 해밀턴 호텔에서 대체 뭘 한 거냐?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것도 살인 미수지만 그 시간에 술떡이 돼서 뭐 했는지도 밝혀라. 대체 뭘 참자는 거냐 이렇게 묻기도 했고요. 과태료 안 냈다면서요. 민주당 대변인 이경처럼 대리운전사 안 나타나나요? 이경 대변인도 소환이 됐네요. 다른 한번 댓글 볼까요? 예, 문다혜 평생 별다른 직업도 없이 먼 돈으로 그렇게 호화롭게 살았나? 제주도 별장도 사고 문재인한테 생활비를 타 쓰고 얹혀 살았다면서 무슨 돈으로 로또 맞았냐? 네 딸이 음주 만취 사고는 또 벙어리 흉내냐 이 사쿠라야. 문재인 비난까지 쏟아졌군요. 자, 밑에 댓글 볼게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던 게 알코올이었군요. 이렇게 비난하는 댓글 주셨네요. 또 있습니까? 예, 만취 운전 전과 있는 인간이 당대표로 있는 당입니다. 예, 문다혜 음주운전이 이재명의 음주운전으로 넘어갔네요. 이태원에서 음주 사고라면 마약 검사 및
호스트파 출입 등등 조사해야 합니다. 해서 이태원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도 좀 아시는 분이네요. 저런까지 이야기를 주시는 거 보니까. 예, 다른 댓글 있습니까? 예. 범죄와 더불어당입니다. 그건 민주화죠. 음주운전자는 민주화 열사이고요. 보상해줘야 합니다. 자녀 대학 입학 특혜권 세습까지 쭉 민주화 음주운전권 보장해줘야 합니다. 아니면 전부 탄핵할 겁니다. 예, 지금 저 이야기는 의미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의 일부 세력들이 문다의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나자 정치 보복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정치 보복의 결과다 이런 주장을 했죠. 그러면 민주화 운동도 투사 열사되는 건가요? 일단 댓글들 뭐 여러 개 좀 함의가 있는 댓글 봤습니다만 댓글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예수처럼 그 아빠가 잡혀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먼저 사고를 쳐서 희생적으로 희생하려고 저렇게 결정을 한 것이다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예수처럼. 어떤 분이 그렇게 한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국민적인 정서입니다. 이걸 쳐다보는요. 문재인과 그 문다혜에 대해서 이런 겁니다. 문다혜가 지금 있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요. 이 문다혜가 청와대에서 저런 부분들이 김정숙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청와대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여러 가지 그 문재인과 이상직의 관계라든지에 대해서 문다혜가 다 할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겸허해져야 합니다. 근데 문다혜가 검찰의 수사가 있자 검찰을 공격해요. 예. 저게 무슨 태도입니까? 저게 조국이 저렇게 했고 문재인이 저렇게 했고 문재인 정권이 저렇게 한 거거든요. 밑도 끝도 없이 검찰을 공격해요. 자기에 대한 수사가 있는데 그러면 자기 본인에 대한 수사가 있으면요. 이게 문재인 정권 때의 일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나이가 40쯤 되면 일반적인 사람은 보통요. 내가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을. 내가 잘 모르지만 잘못된 것이 뭐 없었던가. 내가 모르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저지른 부분은 없었던가. 이걸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검찰에 대해서 어디 자기가 지금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지금 뭐 자기를 짓밟고 뭐 이런 식의 말이죠. 전혀 내용도 맞지 않는 뭐 자기가 견딜 수 없는 뭐 자존심을 상했다고 압수수색이에요. 압수수색은 영장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판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문다혜가 말이죠. 이런 행태를 벌이니까 아까 그 저보고 나무라시는 분이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저 지금 밑도 끝도 없이 어딘가 들은 말을 그 가족끼리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조국 마찬가지거든요. 그 조민이 한 행태를 보면 그런 것이거든요. 그 조민이나 문다혜가 청와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게 지금 이 권력 관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비리가 어떻게 저질러졌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 사람들이 잘할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 어디선가 듣고 저런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지금 반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뭐 참 아까 댓글에서요. 저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마이콜님이 이런 댓글 주셨는데 문다혜가 처먹은 식당 소고기가 150g에 69,000원이라네요. 아, 소고기 가격까지도 파악을. 아니 그 처먹은 단어를 좋아하시네요. 문다혜가 간 그러면 저거는 그 일반 명사로 놈도 쓰면 안 된다고 하시더니 참 뭐. 문다혜가 간 식당 소고기가 150g에 69,000원이라고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150g에 65,000원. 69,000원이라고. 69,000원요. 예. 뭐 요즘 뭐 오마카세 뭐 더 비싼 데도 많은데 거기도 비싼 곳이군요. 거기도. 예. 미쉐린 뭐 그거래요? 예. JW 팡님은 음주 측정기가 조작됐다고 할 인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예. 뭐 정치보복 이야기한 인간들은 음주 측정기 0.14가 아니라 0.04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인간들도 꽤 있죠. 뭔가 분리하면 다 조작됐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가 알려진 이후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죠. 이런 얘기했습니다.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딱히 다른 입장 없다.
아주 짧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는 다 조용합니다. 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지어서 술 이야기를 한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술을 연관지어서 청담동 술자리까지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술을 비판했죠. 새벽에 술 먹고 있네 어쨌네 수많은 그 비판을 하면서 저렇게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다혜 씨의 저 사건 살인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저 사건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딱히 다른 입장 없다. 겨우 그 정도 이야기를 하는 정도네요. 민주당의 이런 태도나 행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문재인이 지난 총선에서 그 낙동강변에 나왔어요. 예. 뭐 살다 이렇게 못하는 정권 처음 본다라고 밑도 끝도 없이 이야기하는 부분이나 검찰 수사에 대해서 문재인이 뭐 먼지털이식 지금 뭐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나요. 조국이 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매일 술이나 마시고 그 조국이 윤 대통령이 술을 마시는 걸 자기가 압니까? 조국은요 민정수석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그게 반대한 사람이에요. 반대한 논리도 없이 그냥 자기 다른 사람 밀면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조국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요 사실은. 예. 그 서류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정치인이 말씀입니다. 근거 없이 그렇게 소위 그 인상비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신공격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요. 이 음주운전이 터졌을 때 저도 문다혜에 대해서 참 댓글 못지않게 그렇게 퍼붓고 싶어요. 그게 국민 정서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제하는 이유는요. 이 음주운전이 우리 정치권에 뭐 생겨야 될 그 건과 이게 뭐 정치적인 어떤 뭐 사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맞는 적절한 비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문재인의 이 문다혜의 음주운전이 이번 문재인과 이 민주당 이재명 등에 미칠 영향은 이 검찰의 수사 사법 리스크에 미칠 영향은요. 굉장히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이게 정치적 행위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사건 사고 하나로요. 이 정치의 국면이 확 바뀌게 되거든요. 검찰 수사가 확 바뀌게 되거든요. 지금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아마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에 민주당이 난장판을 벌일 겁니다. 김건희 여사를 놓고요. 그렇게 벌이는 이유는요. 재보궐선거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재보궐선거에 지금 뭐 세상이 난리가 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네. 지금 다음 달에 있을 사법 리스크 좀 물타기 해보자는 소리거든요. 이 음주운전 이 건으로 인해서요. 저 부분이 확 덮이는 것이 된다. 이 국민들의 여론도 정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어제 민주당이 참 잘못된 일이다라고 했죠. 어제 좀 나온 것이. 예. 이거 결정적 실수입니다. 아마 오늘 좀 바뀔지 어떨지 지켜봐야 하는데요. 민주당 이재명이 지금 이 문재인 건에 대해서 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문재인은 곧바로 이재명과 거의 손절하겠다라는 메시지까지 냈어요. 엊그제 김동연의 경기도청을 방문을 했어요. 전직 대통령이 부부가 그것도 이 공개적으로요, 공식 행사식으로 이 도청을 방문하는 일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없어요. 만약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뭐 비공개로 식사하고 이런 정도거든요. 근데 저렇게 공개적으로 해서 김동연에게 뭐 압도적인 무슨 뭐 찬사를 보냅니다. 저 이재명에 대한 시그널이거든요. 야, 이재명 너하고 같이 소위 범죄 동맹으로 가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더 쪽팔린다 이 이야기거든요. 이재명이 지금 이거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문다혜 부분에 대해서요. 자기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제 민주당이 결정적으로 실수했다. 국민의힘이 오늘 이거 한 번 더 파고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반응이 뭐냐? 뭐 당연히 문재인의 반응은 뭐냐? 이걸 파고들어야 할 겁니다. 굉장히 정치적 사건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의 이 사법 리스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음주운전 사건이 터졌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 음주운전 사건이 문다혜의 간단한 처벌로 끝나지 않고 미치는 영향이 문재인 일가는 물론이고 민주당 쪽에 이재명 쪽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세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됐다. 될 것이다. 되었다. 이렇게 또 예측돼 주셨네요. 지금 뭐 이미 그렇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어떤 정당이 이런
전직 대통령의 가족의 일이 터졌는데 거기에 메시지를 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메시지 못 내는 거거든요. 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것이죠. 오늘 아마 내긴 낼 겁니다. 아마 계속 추궁이 있을 겁니다. 추가 입장을 좀 보완해서 약간은 강도를 조금 높여서 내긴 낼 거다. 이재명이 지금 판단을 못한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변인이 이 성명을 못 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 그 사태까지도 이 사안이 진척되고 있는 상황이군요. 예. 사실 문대에 관련된 소식은 조금 더 몇 가지 다룰 수 있는데 다른 뒤에 또 중요 사안이 있어서 문다에 관련된 이슈는 이 부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